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유튜브용 촬영은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일 많이 저한테 오는 질문이 현재 미국 시장이 너무 비싸지 않냐, 그리고 한국도 너무 비싸지 않냐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서 주식시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수익률을 상당히 많이 냈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많아도 성장주를 산 사람보다는 소위 말하는 가치주를 산 사람들이 많아서 주식시장의 상승을 다 그렇게 잘 즐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은 주식을 잘 못 샀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상승을 얼만큼 했냐면, 주가 상승이 미국의 포워드퍼가 지금 이제 20배가 넘었었죠. 20배가 넘어서서 최근에 요 밸류에이션이 최근 15년 밸류에이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사이에 제일 높으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2007년도보다도 더 높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비싸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모멘텀 밸류에이션 이런 얘기를 해서 모멘텀이 좋고 밸류에이션이 낮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제일 많이 쓰는 얘기가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성능이 높으면 가격이 높고, 성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싼, 이걸 이제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멘텀이 있고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모멘텀이 좋고 밸류에이션 낮으면 여기서야 매수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너무 비싸지 않니, 그리고 지금은 너무 심하게 비싸지 않니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제일 미치게 만드는 회사가 테슬라죠. 테슬라는 결함이 되게 많은 회사예요. 결함이 되게 많은 회사니까 성능은 떨어지는 거고, 그때 테슬라 주가는 되게 비싸서 테슬라는 현재 굳이 따지자면 여기 있는 거죠. 성능은 나쁜데 왜 이렇게 비싼가 라는 겁니다. 비싼가,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아야 되느냐. 전 세계 테슬라가 몇 대가 굴러다닌다고 테슬라가 세계 시가총액, 자동차 시가총액 업계 1등이어야 되냐는 거죠. 테슬라는 무려 밸류에이션을 포워드 퍼 기준으로 보면 130배 가까운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말이 된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월드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월드 스탠다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지표는 뭐냐 하면, 지표는 이렇게 보는데, 요 부분도 조금 약간 이해가 좀 필요하긴 한데, 간단히만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애플이라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경쟁사를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per EPS 증가율, PBR ROE,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식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P per라고 하는 것은 K 빼기 G분의 배당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G가 성장률이에요. 성장률. 여기가 성장률이고, 여기가 per죠. per.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률입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들어가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P 폭별로 레이셔도 똑같은데 얘는 K 빼기 G분의 ROE 빼기 G예요. 그래서 돈을 잘 벌면 비싸고 돈을 못 벌면 싼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가성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싼 게 비스덕이란 말이 있고, 좀 반대쪽에도 뭔가 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싼 게 별로 별짤 게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뭔 뜻인가 하면, 주식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싸다 비싸다고 말을 하는 것은 뭐 퍼나 PBR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하자면 이긴 너무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분석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지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성장률이 높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하고 얘는 가격이 똑같아요. 그 얘가 싼 거고 얘가 비싸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보시면 좀 좋은가 하면, 이제 좀 쉬운 예로 우리가 다 아는 회사가 된 아마존 같은 경우를 보면, 아마존이 분명히 주가가 상당히 높았었죠. 상당히 높았었는데 모멘텀이 워낙 좋으니까 빠른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과거에는 이 제일 위에 라인, 빨간선 라인에 닿아서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싼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기업을 보는 데 있어서 기업은 제품하고 다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모멘텀이 중요하냐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냐 하면 모멘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멘텀이, 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얘를 이렇게 하면 잘 안 느껴지시니까 숫자로 보여드리면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느껴질 수가 있는데,
자, 회사가 돈을 법니다. 회사가 돈을 벌어서 주당 1,000원씩 버는 회사가 있다 치자고요. 근데 이제 A, B, C, D 4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 4개 회사는 성장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고성장을 하는 D라는 회사가 있고 저성장을 하는 A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이 회사가 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못 버니까 쌀 거고 잘 버니까 비싸겠죠. 그럼 뭐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기가 밸류에이션이고 밸류에이션, 여기가 그 회사의 성장 모멘텀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일단 답부터 먼저 내볼게요. 5% 성장하는 회사를 5배 주고 사는 게 좋을까요? 30% 성장하는 회사를 30배 주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답은 당연히 D예요. D. 자, 기업은 영구존속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설령 주식을 오늘 샀다가 내일 판다 하더라도 주가는 앞으로 미래의 모든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진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그 회사의 제품의 매출이 줄진 않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그것이 장기적인 부분들이 다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정책을 냈다. 그럼 당연히 그 정책이 미래에 발전될 것도 다 반영되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는 거와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를 우리가 5% 성장하는 회사를 사서 바로 내일 당장 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간을 좀 길게 놓고 볼 수 있겠지만 좀 짧게 놓고 봐서 한 10년 정도쯤만 내다본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10년만 내다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데, 자, 회사가 지금 현재 1,000원을 버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5% 성장을 하면 그 다음엔 1,050원, 1,100원 이렇게 되겠죠. 10% 성장하면 1,000원, 1,100원, 1,210원, 1,331원 이렇게 복리로 커지겠죠. 20% 성장하면 1,200원, 1,440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를 전부 다 10년 뒤에 판다고 가정을 해보면 좀 이해가 쉬워지는데, 자, 10년 뒤에 팔면 이 회사는 1,000원을 버는 회사였지만 10년이 지나면 버는 게 다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제일 비싸지게 되죠. 근데 이 회사는 대신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3만원 주고 3만원 주고 샀는데 그것이 13,000원이 되니까 10년 뒤의 수익률은 45%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1,100원이 됐는데 여기는 16%가 됐죠. 분명히 처음에는 비싸게 주고 산 애들이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워낙 빠른 속도로 이익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쪽이 제일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생각을 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가 하면, 보통 우리는 그림들을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렇다. 그래서 모멘텀이 좋으면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있고 테슬라도 있는데, 아마존은 성장률을 계산을 하는데 이 회사는 오랜 기간 동안 매출액만 키웠지 이익을 키울 생각이 별로 없었던 회사예요. 자, 그래서 연간 눌러서 현재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 자료까지, 예측치긴 하지만 나와 있는 자료까지 매출액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매출액을 가지고. 자, 저 회사를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됐죠. 자,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성장하는 겁니다. 그럼 7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냐라고 하는 걸 이제 엑셀 재무함수를 쓰면 7년 동안 10만 7천원이 지금 이제 48만 7천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성장 속도가 무려 24%예요. 이게 현재 아마존이죠. 이게 아마존이죠. 자, 이게 아마존이고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는 어마무시합니다. 테슬라 잘못 썼네요. 테슬라. 자, 테슬라는 현재 어느 정도쯤으로 성장을 했냐면, 성장 속도가 7천에서 출발을 해서 4천에서 출발을 해서 5만 천이 됐으니까 성장 속도가 이렇게 나오네요. 성장률이 무려 1년에 키가 얼마씩 크는가 하면 44%씩 키가 커요. 어마무시하죠. 자, 그러면 아마존이 지금 현재 22%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자, 아마존은 이제 우리가 22배 주고 샀다고 치자고요. 근데 테슬라는 44% 성장을 하죠. 몇 배까지 줘도 될까? 자, 이제 이 계산을 한번 해보는데 22% 성장한 회사를 22배를 주고 사면 수익률이 33%가 나오네요. 33%.
33% 나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를 주고 산다면 데이터에 가상 분석을 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테슬라가 똑같이 아마존 정도쯤 되는 수익을 낸다면 얼마 정도쯤까지 밸류에이션을 용인 가능한가 라고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시뮬레이션 결과 115배까지 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테슬라가 계속 44%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테슬라의 성장 속도를 투자자들이 받아들인다면 115배도 용인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뭔 회사가 되게 많이 늘었는가 하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류의 회사들이 늘면서 현재 밸류에이션 상을 보자면 여기가 이렇게 당겨져 있고, 지금 현재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에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테슬라가 있고 이 정도쯤에 아마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있는 회사들은 다 여기 있죠. 여기 있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모멘텀이 이 정도쯤 된다면 30%, 40% 이 정도쯤 된다고 하면 굉장히 과한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또 이제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6월 말에 드렸던 자료보다도 조금 더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과 한국을 비교를 하는데, 한국도 지금 현재 보면 모멘텀이 좋아졌어요. 7월 달부터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가도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재 실적이 지금 이제 사이 상승세로 돌아섰죠. 근데 이제 어느 회사를 살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한국은 포워드 퍼가 지금 현재 11배 정도 되고, 11배. 그 다음에 이익이 증가되는 폭은, 뭐, 이건 얘기를 좀 더 하면 복잡해지는데, 한 7.8%좀 나와요. 7.8%. 자, 그러면 한국 기업은 평균적으로 7.8% 성장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숫자를 잊어버렸어요. 밸류에이션은 11.6배쯤 되네요. 11.6배 정도쯤 되고, 자, 이제 미국 기업은 현재 나와 있는 숫자로 본다면 미국 기업은 성장 속도가 15.5, 22.4, 15.5, 22.4, 22.4 정도예요. 자, 두 개를 딱 보면 뭡니까? 당연히 미국은 비싸고 한국은 싸죠. 이렇게 보면 성장 모멘텀은 당연히 미국이 좋죠. 그럼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본다면 어디가 더 좋으냐 하면 이 두 개만 딱 비교해보면, 이렇게 보면 현재 아주 슬라이틀리 조금 미국 시장이 약간 더 유리한 상황이네요. 자, 이 모든 자료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뭔가 하면,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들은 뭐를 배웠던 사람인가?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밸류에이션이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 속도가 여기와 여기의 차이를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아마추어들은 프로야구 선수가 공을 던졌을 때 130을 던지고 150을 던지고 170을 던졌는데 그게 대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빠르다는 거죠. 근데 130과 150과 170은 연봉 상승이 하늘과 땅 차이여야 됩니다. 130 던지는 야구 선수와 170 던지는 야구 선수가 연봉이 똑같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30 던지면 30억 받고 170 던지면 70억 받아라.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훨씬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성장과 가치는 구별되지 않는다. 성장은 가치 한 요소로 취급돼야 된다. 두 가지는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의 모멘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밸류에이션을 해버리게 되면 잘못된 우를 이제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실적 지표가 미국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중국도 좋아지고 있고, 한국도 좋아지고 있어서 별로 나쁜 게 없어요. 지금은 일단은 모멘텀은 다 좋아요. 모멘텀은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메인 스테이크와 월 스테이크는 되게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멘텀이 되게 좋아요. 모멘텀이 되게 좋고, 모멘텀이 특별히 더 좋은 성장 기업들이 존재한다면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더 비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싼 게 비지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반대 말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싼 게 비지떡이고 좋은 데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리얼 월드에 생각하는 상품보다 주식이라고 하는 아주 그 미래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훨씬 더 다른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성장과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 성장은 20%와 25%는 하늘과 땅 차이고, 25와 35는 하늘과 어마어마하게 먼 땅 차이고, 35와 40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 여력이 없다에 대한 의견이었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왜 이것이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라 훨씬 더 긴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지를 이해하신다면, 현재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잡아야 될지,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